자, 오늘은 주식 보상 비용, 스톡 옵션, 영어로는 share based compensation 혹은 share based payment as equity. 되게 다양한 표현들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스톡 옵션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다트랑 그다음에 우리 10K 이따가 잠시 뒤에 저희 테슬라랑 시간 되면 다른 회사 10K도 한번 열어봐가지고 도대체 이 주식 보상 비용, 스톡 옵션에 관련된 비용들을 회계 처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금 흐름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이랑, 그리고 우리가 회계상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랑 이게 두 개가 다른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책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나 재무제표 주석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주식 보상 비용 혹은 주식 선택권, 매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부, 이런 표현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테크니컬 인터뷰 하는 그 포맷으로 가가지고 일단 회계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우리 3대 재무제표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회사가 직원 한 명한테, 직원이 이제 한 명이라고만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직원이 한 명만 있고, 한 명한테 스톡 옵션을 100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톡 옵션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하고, 100개를 부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액면가가 있겠죠? 액면가가 10불. 액면가가 꽤 좀 높네요.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라고 액면가를 그냥 10불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exercise price, 그래서 행사 가격이 40불.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0불보다 높아야 보통 이제 행사를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fair value라는 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fair value라는 게 이제 16불이 측정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vesting period라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우리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두죠. 4년 이상 반드시 근무해야만 이거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애초에 이 스톡 옵션을 주는 목적이 이 직원이 어떤 이 회사의 애사심을 가지고 좀 오랫동안 충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런 옵션들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베스팅 피리어드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베스팅 피리어드가 4년이래요. 그래서 4년이 반드시 경과해야만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회계가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랜트 데이트예요. 그랜트 데이트는 뭐냐면은 부여일. 최초로 이 스톡 옵션을 회사가 너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주겠다 라고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날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엔트리가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스톡 옵션을 딱 부여하는, 약속을 해주는 날에는 아무런 회계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적 기록을 하지 않다가, 자, 언제부터 회계적 기록을 할 거냐면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내가 1년이 지나면 공정률 개념으로 보면 한 25% 정도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N빵에서 4분의 1씩 N빵에서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건데, 자, 그래서 1년 뒤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똑같은 비용을 4년 동안 인식을 할 거예요. 마치 감가상각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가상각이랑 반대인 거죠. 이거는 반대로 원기옥을 모아놨다가 감가상각은 처음에 돈 나갔다가 N빵에서 비용을 나중에 뿌려주는 방식이라면, N은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그거를 털어내는,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랑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감가상각은 캐펙스 들어간 거에다가 내용요소 나눈 만큼 매년 인식을 하잖아요. 우리 스톡옵션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스톡옵션은 얼마만큼 인식을 하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 US GAAP IFRS에 따르면은 이 fair value만큼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fair value라는 건 뭐냐면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에 이 옵션에 대한 가치를 보통 이제 블랙숄즈 모델이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 옵션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랙숄드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도출한 이 fair value라는 금액이 이제 우리 그랜트 데이 때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4년 동안 M방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fair value로 치면은 주식을 총 100주, fair value가 16이니까 총 1600달러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를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가치를 이 직원이 4년 동안 부여를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랜트 시점에서 바라본 이 옵션에 대한 가치가 16불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이 가치는 실제로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랜트 데이트 때 생각했던 것보다, 블랙숄드 모양이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20불, 30불 더 가게 된다면, 이 40불보다, 그러면 실제로 이 fair value 측정 기초에 했던 것보다는 사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케이스에서는 1600불만큼을 4년 동안 인식하게 될 거기 때문에 1년에 얼마죠? 400불씩 나눠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400불씩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영업비용에 보통 이제 400불이 들어가게 됩니다. 꼭 판관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적인 인건비랑 마찬가지로 판관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매출 원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R&D라는 항목이 있다면, 미국 재무제표 같이 R&D라는 항목이 있다면 R&D에 들어갈 수 있고, R&D 인력에 대한 스톡 옵션이라면 어쨌든 400불이 떨어져서 영업이익에 400만큼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 세금은 일단 무시할게요. 세율은 무시한 상태로 400불이라는 게 이제 넷인컴에 인식이 되는 거죠. 순이익에,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우리 늘 단기순이익은 두 줄로 뿌려주기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의 출발점이 되고, 현금흐름표의 출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익잉여금이 이제 400만큼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돈 나간 건가요? 캐시에 변화가 있었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행위 자체는 현금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트랜잭션이에요. 회사가 애초에 스톡옵션 주는 게 돈이 없으니까 스톡옵션을 주곤 하죠,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캐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캐시에 영향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넷체인징 캐시는 0일 거고, 어디선가 그럼 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조정하는 게 우리 보통 현금흐름표 밑에 보면 영업현금흐름에 이제 보통 제일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상각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게 주식보상비용, 영어로는 Stock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게 400만큼 조정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실제로 우리 최종적으로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0. 요게 그렇죠? 항상 우리 매크로 돌리는 거죠. 요거는 요쪽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실제 현금에 미치는 영향은 0. 자, 재무상태표는 항상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이쪽을 400만큼 줄여주거나 이쪽을 400만큼 뭔가 늘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채를 늘릴 거냐 주식을 늘릴 거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식으로 보겠죠. 스톡 옵션이니까, 이름부터 스톡 옵션이니까. 물론 이쪽으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계정이 올라가냐면요, 자본잉여금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자본잉여금 항목이 바뀌게 돼서 자본잉여금 혹은 기타 자본금인가요? 기타 뭐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계정 둘 중 하나가 400만큼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 Additional Paid in Capital, 자본잉여금 그 항목 안에는 자본잉여금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톡옵션 관련된 그 파트가 이제 400만큼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4년 동안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반복이 되면서 총 여기는 이제 1600만큼, 아까 fair value 곱하기 100주만큼 1600만큼 쌓이게 되는 거고,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도 1600만큼 이제 누적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스톡옵션은 또 어떤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냐면, 우리 주식 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죠, 스톡옵션이.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전 희석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완전 희석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우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제가 301 수업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충족되어야 되냐? 주식이 이 베스팅 피리어드를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거를 다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전환 행사 가격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지금 베스팅 피리어드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 희석 주식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지금 재무상태표에 이것만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년이 다 지나고 나서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직원이 행사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가 이제 오히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직원이 이제 스톡옵션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통 행사를 하려면 돈을 집어 넣어야 되죠. 행사 가격, 이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스톡옵션은 우리 그냥 공짜로 주는 종류의 그 보상 옵션들도 있지만 스톡옵션 돈을 넣어야 되니까 100주를 받기 위해서는 40 곱하기 100만큼, 그러니까 4,000원, 4,000불을 회사에 지불을 해야 이 스톡옵션 100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40불보다 이제 크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은 최종적으로 4,000이 들어올 거고,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비용은 다 앞쪽에서 우리 매칭 프린시플을 입각해가지고 딱딱딱 다 이미 인식을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넷인컴에 영향은 없고, 매크로처럼 우리 일단 0이더라도 요거는 꾸준하게 매크로처럼 돌려줄게요. 자, 현금흐름표부터 볼게요. 현금흐름표. 자, 넷인컴 0에서 출발했는데 아까 현금 얼마 받았다 그랬죠? 4,000원만큼 받았다 그랬죠. 그럼 우리 현금흐름표는 항상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왜 0에서 출발했는데 4,000에서 끝나는지. 뭐 때문에 됐나요? 스톡옵션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 라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고, 스톡옵션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거 영업 관련의 표현을 해줄까요? 투자 관련일까요? 재무 관련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재무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 재무 관련 활동에 스톡옵션 proceed, 보통 영어로는 뭐 proceeds from 뭐 stock options, 뭐 proceeds from 뭐 share-based payment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4,000원만큼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금은 4,000원만큼 들어온 거고, 이게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4,000원만큼 플러스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1,600원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털 스톡 옵션 1,600원만큼 쌓아놨던 건 이 스톡 옵션 다 줬으니까 스톡 옵션 이제 날려줘야겠죠? 없애줘야겠죠? 쌓아놨던 건. 여기는 그래서 자동적으로 1,600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무슨 이슈가 있냐면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얼마만큼 안 맞냐면은 5,600만큼 안 맞죠. 이 5,600만큼은 어디서 조정해 줘야 되냐면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자사주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줄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자사주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주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단 발행해서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발행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몇 주를 발행해야 돼요? 100주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100주를 발행해야 되니까 보통 100주 발행하면 우리 유상증자 할 때 100주 곱하기 페이스 밸류만큼, 100주 곱하기 페이스 밸류니 그래서 1,000만큼이 커먼 스톡, 우리 자본금에 이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플러그라 그러죠. 그 차액은 우리 자본잉여금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이제 나머지 차액인 4,600만큼, 그 차액만큼을 조금은 인위적으로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줘가지고, 이게 직관적으로 왜 4,600인지는 이야기가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플러그 개념으로 4,600만큼을 APIC 자본잉여금 커먼 스톡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APIC 계정을 우리 자본변동표나 뭐 재무제표 주석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요게 이제 나눠져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플러스 3,000으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 플러스 4,000,
APIC 안에 또 자사주도 들어있거든요. 자사주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 개 다 퉁쳐서 그냥 여기 플러스 4,000, APIC 플러스 4,000 그냥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는 일단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식 수는 이제 여기 와서 100주만큼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유통 주식수, 발행 주식수 다 100주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자, 저희 실제 사례 가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왠지 스톡 옵션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을 것 같은 테슬라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10K 여러 번 다룬 적 있을 텐데요. 이번에 스톡 옵션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 그랜트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랜트가 아니라 매년 인식하는 거, 비용 인식하는 쪽 먼저 볼게요. 자, 비용 인식하는 거 보려면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우리 일단 현금 흐름표랑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에 이제 이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검색하면 보통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stock based compensation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stock based 한 다음에 쭉 내려볼까요? 뭔가 너무 많이 왔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네, stock based compensation 해가지고 일단 우리 현금 흐름표에 보시면은 stock based compensation 해서 요거 이제 다시 애드백 해주는 그 항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020년에는 1.7 빌리언, 2.1 빌리언, 1.5 빌리언 그래서 stock based compensation은 계속해서 이제 이미 이제 부여된 애들도 있을 거고 신규로 부여된 애들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요 금액씩 매년 이제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쯤에 내려오면 우리 COGS랑 SG&A랑 R&D에 Stock Based Compensation에 대한 금액이 이제 들어갈 텐데 아까 1560이라는 금액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게 어디로 어떻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560 중에서 이제 COGS로 들어간 게 594, R&D 팀에 들어간 게 536, 그 다음에 셀링 제너럴 앤 어드민, CEO나 임원진들 스톡 옵션 또 여기 많이 들어가 있겠죠. 생각보다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를 들어 2021년에는 2020년, 21년까지만 해도 SG&A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그러다가 22년에 조금 이렇게 이분해지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총 이 금액만큼이 비용으로 이제 어딘가에 이제 이 세 가지의 영업 비용으로 이제 들어간 거고 그게 현금 흐름표에서는 애드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도 나오냐면요.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리고 스톡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우리 자본 변동표에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자본 변동표에 보시면은 이 스톡 베이스 컴펜세이션이 지금 어디에 찍혀 있냐면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에 1861만큼 요만큼씩 지금 찍혀 들어가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 중에서 이제 스톡 옵션 쪽에 여기 이제 찍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뭐도 나와 있냐면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fair value 있죠?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fair value 측정하는 스톡 베이스가 아니라 스톡 옵션이라고 쳐야 나오나 본데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fair value assumptions 해서 우리는 fair value 메소드를 한다. 그래서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를 계산할 때 옵션이라는 걸 계산할 때 이 방법을 이용하고 한다. 그래서 블랙숄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때 부여된 평균 가격은 요렇다. 2020년에 72불, 128불. 그러니까 스톡 옵션의 가치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22년에 약간 꼬꾸라진 건데
이 114불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컴포넌트들이 리스크 프리 이자율, 즉 뭐 기존 금리 같은 최저 이자율, 그다음에 보통 몇 년을 다녀야 되는가 4년 정도인가 봐요. 그다음에 뭐 예상된 volatility, 변동성, 그다음에 dividend yield, 배당률, 요 네 가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요 114불이라는 fair value 옵션이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직전 우리 예제에서 16불이었던 그게 이제 요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한 거는 우리 재무상태, 또 틴케이 어떻게 지키냐. 행사하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톡 옵션 치면은 우리 현금 흐름표를 지나갔나? 여기 있네요. 현금 흐름표에 이제 cash flow from financing 쪽 가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대금 받은 거, exercise price를 위해서 대금 받은 거가 여기 이제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ceeds from exercise from stock options and other stock issuances. 그래서 스톡 옵션 행사에 따른 이제 돈 받은 거, 회사가 돈 받은 숫자가 여기 이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 자본 변동표에 보시면은 자본 변동표에 여기에 또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에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tock based compensation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글씨 조금은 잘 안 보이실 텐데 issuance of common stock for equity incentive awards. 그래서 뭔가 equity incentive award를 위해서 common stock을 발행한 거에 대한 게 또 이것도 또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 또 비슷한 금액이 이제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열어가지고 금액 이거 트레이싱 해보면은 금액이 실제로 딱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4년 동안 가는 도중에 뭐 중간에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세금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직 다룬 적은 없지만 우리 이연법인세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현금이 안 나갔는데 현금이 나간 게 아닌데 비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감가상각과와 마찬가지로 세금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숫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또 저희 파이낸셜 모델링 하실 때 스톡 옵션 좀 많이 하는 그런 회사를 많이 모델링 하신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뭐 스타트업을 운영하신다 하실 때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반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냥 또 짧게 우리 간단하게 저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회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보통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주식 보상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컨트롤 F에서 그리고 보통 성격별 분류 여기 가시면 판관비랑 매출원가 합친 그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식한 매년 N방에서 인식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현금 흐름표의 맨 위에 이제 이거는 주석을 가야 볼 수 있겠네요.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거기 가야겠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 보상 비용 아까 그 위에서 봤던 그 금액을 그대로 다시 애드백 해주고 있죠. 현금이 실제 나간 게 아니니까 여기 다시 그대로 이건 숫자도 아마 정확히 1단위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자본 변동표에 가보시면 연결 자본 변동표에는 또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주식 보상 비용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에 숫자가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연법인세를 이제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행사했을 때는 아까 우리 봤듯이 현금 흐름표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주식 선택권을 행사를 했나 봐요. 2021년에 누군가가 주식 선택권을 이제 행사를 해서 13억이라는 큰 돈이 이제 회사에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 자본 변동표에 가면은 또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 이제 주식 선택권 행사에 따라서 자사주는 줄어들고 자사주로 줬다라고 한다면 자사주는 줄어들고 이제 여기에 들어있던 스톡옵션에 관련된 잔액은 또 없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주가 이제 발행이 되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언젠가 항상 언젠가 다뤄야지 했다가 이번에야 이제 제대로 좀 다뤄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이연법인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수옵션이 주식 수에도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수옵션 관련된 모델링이 실무에서도 특히 스톡옵션이 많은 회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실무에서도 또 쓸 일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연법인세나 이쪽 파트들까지도 연계해가지고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수업 더 모델러스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는 수업들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